민주당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더라고. 어쩔 때는 민주당 관련한 이야기를 더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때릴 수가 있거든요. 저쪽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같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찰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이야기를 때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때릴 때가 아닌데. 일단 첫 번째 대상은요. 전해철 의원인데 그냥 언론 인터뷰 요즘 많이 합니다. 무슨 뭐 라디오 프로든 무슨 프로든. 핵심 코어가 이거더만. 이재명 안 나오면 나도 당대표 안 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당원들이나 당에서 선택을 하는 건 또 그들에 의해서 선택받고 하는 건데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오히려 이게 본인 위치에 그 표를 더 깎아먹는 그쵸. 거 아닌가요? 아니 본인이 당대표급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가 아니 당대표란 게 까놓고 얘기해서 일정 부분에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원으로서 자기가 일정 요건이 되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본인이 갑자기 이재명 의원을 붙잡고서는 당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갈게? 아 뭐 본인이 당대표 이거 시켜준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일종의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나가면 일단 뇌피셜이긴 하지만 공천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개혁당할 것 같고 예를 들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 같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문제는요.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포함 모든 국회의원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하려면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민주당을 발전시키겠다, 개혁시키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당의 중심이고 어떤 특정 계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국회의원이 이재명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갈게. 이게 대체 할 짓이냐고요. 근데 더 열받는 거 있어. 그냥 아예 오프라인 신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문 한번 보여줘봐요. 첫 번째 장. 여기 오늘 신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예요.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 3년 뒤에 당권 도전했다. 이재명 출마 안 된다. 중앙일보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코어를 한번 볼게요. 친문 전해철 사실상 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출마 땐 당 극복 위기 극복 어려워져. 그가 안 나오더라도 출마할 생각. 이제 또 말이 바뀌었어요 지금. 개딸 등 팬덤 정치는 심각한 문제. 대깨문들은 이보다 수위 덜했다. 와, 대깨문이 아니고 똥파리라고 하시죠 왜? 일단 이거 보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 진짜 안 되겠구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온갖 토론회들 있잖아요. 아까 보여준 김에 그냥 보여줍시다. 팬덤 정치가 분열을 부추겼다.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당권 불가론 쏟아져. 어처구니가 없네. 여기 뭐 김기식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은 뭡니까? 당원들이 민주당이에요. 당원들은 80% 이상이 이재명 당대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도하는 자체 여기 그대로 이걸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요? 대깨문은 개딸들보다 덜했다고? 개딸이 뭐 어땠는데? 아니 개딸 양아들들이 뭐 어땠는데? 아니 그리고 저도 대깨문입니까? 아니 왜 문재인 지지자들을 스스로 왜 대깨문이라고 폄하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본인 자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토론에 나왔던 말들 한번 볼게요. 이대로라면 황교안의 길을 간다. 태극기 부대 손잡은 황, 지난 총선 참패 최대 팬덤 조직 보유한 이재명 견제론 돌출. 대선 지선 패배 이재명 책임론까지 재점화. 70년대생 등판론의 친문계 지원 의사. 당내 이재명 전대 불출마 요구 점차 힘 얻어. 박수 여기까지. 이거는 뭐 이재명 나오지 말라고 저쪽이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부가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잖아 이거는 좀. 그것도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을 걱정해 줄 일 하나도 없는데 거기와 함께 발을 맞추고 입을 맞춰서
기획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어떻게 저기 개딸들을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태극기 부대에다 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정치 홀리건도 모자라서 이건 진짜 도의적인 문제가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사실 그 대깨문이라고 하는 제 스스로 제가 문파라고 했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선거 그 기간 중에 그에 해당되는 그 곤충의 명칭을 쓰고 있는 그분들 중에 저한테 쓸데없이 고소고발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걸 무슨 기준을 잣대로 그들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 지지자가 아니면 다 나빠. 아니 진짜로 이게 왜 본인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뭐 대깨문이든 똥파리든 뭐든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극성, 열성,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뭐 그 부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정말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개딸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거는 당원들한테 혹은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대놓고 폄하하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해당행위가 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개딸은요 똥파리들처럼 쌍욕하고 이런 세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포지티브한 쪽으로 민주당에다가 할수 있다. 산소호흡기 대준 세력인데 이거를 마치 지금의 개딸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같은 프레임은 국민의힘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상. 근데 이제 전해철 씨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게 사진 소위 지금 전해철 옆에 앉아있는 저자가 똥파리 수개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얘네들 어떻게 했는지는 그때 이쪽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몰라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웬만한 사람은 다 쌍욕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해줄까? 내가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은수미였는데요. 그 당시에 똥파리들이 어느 정도 은수미를 짓밟아 버리냐면은 너 XX 뭐뭐여라 니은아, 그러니까 여성한테 할 수 있는 최고 욕은 내가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하고 있잖아요. 뭐 성기 빗대갖고 그런 짓들을 했던 애들이 똥파리들이에요. 그 똥파리들이 지금 전해철이나 김진표나 홍영표를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똥파리란 표현을 못 쓰겠고 대깨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깨문도 지금보다는 덜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생으로 양아치로 합니까? 전혀 말도 안 옛날에요. 새날이 팟캐스트만 할 때 똥파리들이 득세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만 있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 출연자 중에 실제로 국민의힘 그 부류의 그 문재인 박근혜 선거 때 저쪽 선거운동했던 사파에 글 써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뭐 이제 본인들이 뭐 국정원 직원이네 뭐네 이렇게 뻥쳤다가 더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건 하나 터지고 나서 새날 방송 접어라라고 달린 댓글이 2, 3일 만에 2, 3만 개가 달려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지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지우는 기능보다 글이 더 악플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다 쌍욕이야.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당했었던.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그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그 몸파라고 불렸던 애들은 지금 윤석열 지지자가 됐잖아요. 아까 말한 애들 있잖아요. 뭐 제 똥파리 수개라고 하는 애는 지금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난 최소한 그래. 이런 양반들이 진짜로 미안함을 표시하면은 이낙연 지지하는 애들 윤석열 찍고 한 그런 짓거리들이 있잖아.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이 난 먼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 개딸들은 쌍욕 같은 거 안 한다니까. 얘네들 봐봐요. 지금 여기 이 몇면에 뭐 중간에 보면은 이보다 더한 애들도 있긴 한데 얘네들 이낙연 지지자 중에 일부가 윤석열 지지하고 돌아섰을 때 나머지 애들은 차마 윤석열 지지를 못하고 뭔 짓 했냐면 대선 중인데 이재명 낙선운동 했다니까?
근데 그 지지를 받아갖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를 했던 애들이 아까 은수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악플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병원 입원할 정도였어요. 악플 때문에. 사람 죽일 정도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직접 들은 얘기니까 알지. 아니 진짜로 이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 어떤 표적 하나 정해놓고서는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또 하나는 대깨문이라는 용어를 만든 게 이 똥파리들이에요. 이 똥파리 사람들 때문에 대깨문,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깨문으로 몰리고 오히려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게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 사람들한테 장단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 때 계속해서 이상한 선거 운동을 벌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짜로 단 한 번이라도 사과 말을 했는지. 바로 그거예요. 전해철 같은 사람들이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런 거거든요. 최소한 대선 과정에서 자기랑 다 연관 있는 사람들이잖아.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패던 애. 걔 결혼식장에다가 화한 무더기로 보내고 그렇게 키워줬잖아요.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 한 적 있냐고요. 이재명 낙선운동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냐고요. 실제로 그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났을 때는 저 정도 되면은 입 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나오지 말아야 된다 같은 소리는 좀 황당한 소리인 것 같고요. 그 신문 기사에 대깨문도 저보다 덜했다라는 표현을 보고, 야, 하늘을 가려라. 진짜 내가 쌍욕을 참고 있는데 쟤네들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걔딸 누가 무슨 쌍욕을 했다거나 같은 문자를 보내도 의원님 힘내세요 할 수 있다 같은 걸 보내는 사람들한테 걔딸들의 팬덤 정치는 심각한 문제고 대깨문들은 이보다 더 수위가 덜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산 증인인데. 저는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탕질을 해서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 이 개딸들의 힘을 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걸 팬덤이라고 치환을 하면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개딸들이나 왜 최근에 들어와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쪽의 지지자들, 이런 걸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기분 나쁘고 이제 신경 쓰기도 싫어하면서 또 정치 혐오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네. 더 똘똘 뭉쳐줘야 돼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혼자 걸어가면 이제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철학하는 시간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주류 비주류 문제가 있어. 한국 사회가 그게 좀 심해. 전해철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했던 대표적인 친노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으로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대선자들 키워누르면서 부산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도 키우긴 했습니다. 장관도 시키고. 그런데 민주당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때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뭐 한화갑, 권노갑, 또 그때 이인재 이런 사람들이 주류에 있는데 뭐 감에 뭐 부산의 국회의원도 거의 잘 안 되는 사람이고 부산의 지지율, 그러니까 대선주자 지지율을 하면은 한 2, 3% 나오는 사람이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게 주류 비주류 의식이 이제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비주류에 있어. 지지율도 얼마 안 나와. 막력이나 줬나?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 시민의 힘으로. 지금 딱 그 상황이 네.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뭐 소년공 출신이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 사또로 있다가 나는 그 대선 때 이낙연 지지자들이 저렇게 발광하고 윤석열 지지한 이유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이재명이 후보가 되리했던 사람들이 빡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마인드가 지금까지도 저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해철 의원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주류였던 사람. 내가 대통령 모시면서 친노로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이야. 나도 이제 국회의원도 한 3번쯤 했어. 근데 어디 변방 사또인 기초단체장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광역도 되고 해갖고 올라왔는데 차마 민주당 후보가 될 줄 몰랐어.
그거 못 받아들이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난 주류고 넌 비주류야. 이 마인드 안 버리면 당신들 정치 절대 못 큽니다. 노대승 봐서라도. 우리 평당원들이 지난 대선을 평가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이낙연계의 그 경선 불복. 그것을 큰 요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진짜로 아까 책임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앞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가 뭐 30개월째 지금 1심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패스트트랙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한테 180석에 가까운 그 의석을 줬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석을 가지고 패거리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모습 혹은 민생을 돌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그리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패거리 정책만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게 중진 의원은 이렇게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류 비주류는 말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참 밑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변하지 않고 있는 나는 순위가 안 변했는데 내가랑 경쟁했던 사람은 저 위에 있는 거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쉬운 대로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을 먹여 키운 자식이 있어. 내가 이제 벌써 한 80 됐어. 에? 내 새끼가 50 넘었는데 회사에서 이사 달았대요.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았던 얘들이 벌써 대학을 갔어. 그럴 때 나이 드신 80 아버지는요 50 넘은 아들한테 자식들 보는 앞에서 누구누구야 부르는 것보다 김이사 어서 오시게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데 이걸 안 바뀐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옛날에 이재명 어쨌는데 이런 소리 하면은 그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마인드부터 바꾸라고. 홍영표나 전해철은 난 이런 마인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철이나 홍영표의 이런 그 행동들이나 말들을 보면 뭐 주류 비주류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원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아 그냥 이 사람들 민주당 아끼는 마음 요만큼도 없고 그냥 자기 배지에 관심이 있구나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또 자기 실드를 하죠.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 이번에 그 여론조사 잠깐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신뢰하던 여론조사 기관인데 RN땡땡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29.3 오세훈 23.9 한동훈 15.1 아이고 한동훈.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한동훈 띄우기 작업의 일부이기도 하고 네. 우리 딱 보면 이렇게 보면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1등이긴 한데 오세훈하고 한동훈 합치면 이재명이 이기네 같은 소리죠. 아니,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아니, 전 되게 궁금한 게, 물론, 한동훈 띄우기 위해서 저런 여론조사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를 벌써부터 하나요? 처음 봤어요.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빨리 하지는 않죠. 처음이죠. 사실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이 모독입니다, 이거는. 차기를 대비하는 거예요? 대선이 한 1년밖에 안 남은 거 그런 같아요. 건가? 느낌이 그래. 아니 뭐 이미 문재인 정부의 말기 지지율도 못 따라가고 있는 지지율이다 보니까 준비해야죠 차기를. 아, 정봉주 의원님이 아까 노래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2년이라고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2년. 어쨌든 여론조사가 그렇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아까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는 기법의 문제예요. 기법의 문제. 설문의 문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냐 안 하냐를 예를 들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일반 국민들한테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여론조사가 한 20% 차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론조사 문항에 자기 의도가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가 꽤 많더라. 이것도 그런 걸 거냐. 내가 지금 이 여론조사는 문항을 안 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이재명, 오세훈, 뭐 한동훈 등등등 중에 누구를 뭐 하십니까 같은 이렇게 묻는 거와
뭐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방선거 책임론이 있습니다라고 묻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요. 아까 그 그래프 하나만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려야죠. 김동연 5.6, 안철수 6.9, 이재명 29.3, 오세훈 23.9, 한동훈 15.1, 원희룡 3.5, 이낙연 5.0, 이낙연 5.0, 이낙연 5.0. 갑자기 여기서 테이프가 튀네요. 버퍼링.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